안녕하세요. 반어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답변을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닥터 최재원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충치가 심하면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크라운이라는 보철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 이후에 교정치료가 과연 가능한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크라운 치료는 치아 하나만 주로 이렇게 싸게 되는 보철 치료이고요. 브릿지 치료는 크라운 여러 연결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제 알기 쉬울 것 같고, 사실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만 싸져 있기 때문에 옆에 치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에 교정 장치를 붙여서 이동을 시키면 되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치아를 움직일 수는 없어서, 그런 경우는 브릿지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제거를 하고 임시로 치아 하나하나 개개별로 크라운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교정 장치를 붙여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기존의 크라운 치료한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존의 크라운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정치료함에 있어서 또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교정치료 끝난 이후에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일반 칫솔로 닦아도 되는지 아니면 교정용 칫솔로 닦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어떤 칫솔을 쓰더라도 장치 주변을 깨끗하게만 닦으면 되지만 교정 장치가 붙어 있다 보면 일반용 칫솔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중간에 이렇게 홈이 좀 파인 칫솔이 있어요. 교정용 칫솔이라 하는 그런 칫솔을 같이 사용을 해서 닦아주셔야 되겠고, 치아 뒤쪽에 장치가 붙는 흔히 설측 교정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정용 칫솔, 그래서 요 가운데가 홈이 파진 칫솔로는 또 닦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측 장치용 칫솔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칫솔을 구매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니가 벌어져서 오셨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앞니가 두 개 이렇게 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앞니 사이 공간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냥 대부분 지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시아,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앞니 사이 틈이 있으면 좀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을 메워줘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틈을 그냥 치과용 재료로 메우는 거죠. 흔히 치아색 나는 재료, 레진이라는 재료로 공간을 채우면 일단 공간이 없어져요. 하지만 치아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얘가 크거나 치아 크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레진으로 공간을 메우게 되면 조금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치아를 이동을 시켜서 공간을 닫는 치료, 흔히 말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공간이 앞쪽에 사이에 있지만 양옆에 있는 치아를 당겨서 앞쪽으로 모으게 되면 또 공간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닫아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전체 교정보다는 일단 부분 교정을 해서 앞에 공간이라도 닫고 싶다, 아니면 앞에 공간을 뒤로 이동시켜서 앞에 공간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부분 교정을 통해서도 공간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내가 치료를 빨리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교정 치료를 통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심미적인 치료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얼굴 비대칭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뼈의 문제, 그리고 우리 턱관절, 치아,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눈 사이에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공간선, 요 선을 만들어서 요 선이 쭉 내려왔을 때 입꼬리를 잇는 선이랑 평행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얼굴이랑 위턱이 큰 문제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교정 치료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턱이 이렇게 틀어진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틀어진 경우는 치아 물림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로도 어느 정도 비대칭 해결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 선을 열었을 때
입꼬리를 잇는 선이랑 평행하지 않거나 차이가 많이 있는 분은 얼굴뼈와 위턱뼈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로 완벽하게 개선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고요. 수술 치료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물론 성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구강외과를 갈 수도 있고 교정과를 갈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하든 교정을 하든 어찌됐든 치아 교정을 수술 전에 하시든 수술 이후에 하시든 언젠가는 마무리를 치아 교정을 통해서 얼굴 비대칭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도 방문해 보시고 교정과도 방문해 보시고 구강외과도 방문해 보셔서 교정과랑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랑 협진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지만 병원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 근처 병원을 가고 싶은데 과연 어떤 병원을 가야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식인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똑같은데 사실 치아 교정이 한두 달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짧으면 1년, 길으면 2, 3년, 3, 4년도 하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각 지역에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군데를 추려서 상담을 가보시면 직접 이제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 주시는 그런 분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병원 선택 시 한 가지 더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병원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도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1, 2년 된 병원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을 치료하시고 유지 관리해 주신 분이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의 니즈를 더 파악을 잘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선정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유튜브 댓글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또 선정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닥터 최재원이었습니다.